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전문 변호사 김동율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유류분이란 법이 정해놓은 본인의 상속과 관련된 권리를 뜻합니다. 망인이 생전이나 아니면 유언을 통해서 재산 처분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본인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이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을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유류분 계산을 위해서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금액, 그리고 망인이 돌아가실 때 남겨두신 상속재산, 이걸 다 더한 다음에요. 본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 금액이 됩니다. 유류분 비율이란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2분의 1, 배우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이고요. 부모님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고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만 하신 경우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배우자는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요. 상속인은 자녀 3명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망인이 첫째와 둘째에게 생전에 3억 원씩을 증여하시고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3억 원을 주는 방법은 부동산을 줄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는데요. 모두 다 상속 개시 시, 즉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요. 3억 원씩을 준 것으로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첫째와 둘째에게는 3억 원을 현금 또는 부동산으로 생전에 증여를 하셨고, 막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도 없고 남겨진 상속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셋째는 첫째와 둘째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 유류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생전 증여 금액과 상속 재산을 다 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전 증여 재산은 첫째가 3억, 둘째가 3억이기 때문에 6억이고, 남아있는 상속 재산은 0원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액은 6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셋째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요. 법정 상속분은 자녀가 셋이기 때문에 3분의 1입니다. 그 3분의 1의 절반인 6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6억 원에 6분의 1을 곱하면 1억 원이 유류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율대로 첫째와 둘째에게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째와 둘째 모두 3억 원을 받았고 그 비율은 같기 때문에 각자 5천만 원씩 첫째와 둘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생전 증여도 있고 상속재산도 있는 경우입니다. 아까 상황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 셋인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유류분 계산을 하기 이전에요.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재산분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받더라도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만약에 3억 원씩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생전 증여를 받았고 남아있는 재산이 3억 원이라면 그 셋째가 3억 원을 상속을 받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 셋째 모두 3억 원씩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게 돼서 유류분 청구는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첫째와 둘째는 3억씩 받았는데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1억 원이라고 하면요. 우선은 이 1억 원을 본인이 다 받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도 유류분 침해가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생전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다 더해서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 금액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1억 이상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첫째와 둘째에게 생전 증여한 금액은 합계금이 6억이었고요. 남아있는 상속재산 1억, 셋째가 다 받은 1억을 더하면 7억이 됩니다. 거기에 본인의 유류분 비율인 6분의 1을 곱하면은 1억 1666만 원이 됩니다. 근데 본인은 상속재산 남은 거에서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666만 원은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첫째와 둘째가 3억씩 생전에 받았기 때문에 절반씩 나눠서 첫째와 둘째에게 833만 원씩 유류분 청구를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가 좀 복잡한데요. 망인이 생전 증여도 하시고 유증도 하신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 1116조가 생전증여재산 이전에 유증을 받은 재산에서 먼저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전증여의 경우에는 이미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증은 그와 반대로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받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전증여보다 유증을 받은 재산에서 먼저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면요. 아까처럼 배우자는 없고 자녀 셋만 있는 경우에 첫째에게는 3억 원을 생전 증여를 하시고 남아있는 상속재산 3억 원을 둘째에게 유증을 하신 경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에도 생전 증여재산 3억에 남아있는 상속재산이자 유증재산인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액이 되고요. 거기에 본인의 유류분 비율 6분의 1을 곱한 1억 원이 유류분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1억 원을 5천씩 나눠서 첫째와 둘째에게 청구를 했었는데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유증을 받은 둘째에게 1억 원을 모두 청구해서 둘째로부터 1억 원을 유류분 금액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이러면은 둘째가 좀 억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이 유증재산을 생전증여 재산보다 먼저 유증재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는 억울하더라도 셋째에게 유류분 금액 1억 원을 반환해야 되고 첫째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산하기 좋게 지금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 자녀는 3명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보다 1.5배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는 없이 자녀 3명 있는 경우로 가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은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으로 변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동산을 계속 자녀가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부동산이 오른 가격, 그 가치 상승분이 다 반영이 돼서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에 그 부동산이 얼마인지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매각을 했다라면은 매각 대금을 받은 게 되고 그 매각 대금에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현금을 받으신 분들은 현금을 받은 시점부터 돌아가신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생전 증여 금액이 되는데요. 이런 변환을 하는 부분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아주 오래전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신 시점까지의 그 변환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변환되는 금액을 빼고서는 본인의 유류분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상속이 발생하고 본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고 유언을 통해서도 받지 못하셨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를 생각하시고 본인이 유류분을 받으실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를 통해서 상담 예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 스마트 상속 전문 변호사 김동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